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인 모임 대표고 이계성 유튜브 대표 이계성입니다. 좀 저 방향을 좀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 하냐, 문재인 끝냈다, 살고 싶으면 내려와. 이제 주제가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끝났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내후 외환에 바로 아마 밤잠을 못 잘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내후는 뭐냐? 문재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이제 문재인 따라가다는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대깨문들이 분열해서 친문 반문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임기 말에 공익 제보자들이 나와서 문재인 4년 동안 비리를 하나 둘 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가서 치면 끝납니다. 이제 3월 1일 날 우리가 가서 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독재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 외환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검찰 문재인 4년 동안 윤석열이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윤석열이한테 추미애도 당하고 조국도 당하고 문재인도 당하고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법원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내 편이 아니에요. 판사들도 이제 만일 문재인 정권이 뒤집어지면은 내가 역적으로 몰리기 싫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촛불 들었던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등을 돌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대는 바로 경제 파탄으로 다 실직이 되니까 등 돌리고, 20대는 조국이 자기 아들, 딸 전부 대학 부정 입학시키고 등 돌리고, 30대는 여러분들 전세 사글세 값을 계속 폭등시키니까 결혼도 못하고 방 얻을 수 없으니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문재인 지키던 40대는 바로 코로나로 하루에 1000명씩 죽고 1000명씩 코로나가 걸리고 20명씩 사망하는데 K방역 자랑하며 1200억을 쓴 걸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파 일부가 있는데 문파들도 지들끼리 싸우면서 이제 갈라졌습니다. 문재인이가 무너질 날이 내후에는 머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700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다 가게 문 닫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리 나와서 문재인 죽여하고 소리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금년 4월 달이 4.19가 일어난 1960년 4.19는 60주년 한가패입니다. 바로 국민혁명을 꼭 일어날 시기가 됐고 아주 때가 성숙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은 온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끌어내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수를 강력하게 뭐라 그러나 글로 쳐오던 그런 좌익의 핵심 그 인사들이 문재인을 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최정식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누가? 문재인이. 문재인은 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만들었다. 내가 요새 문재인 씨에 대해서 많이 욕을 했는데 나보다 10배 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치 침몰하는 세월호 같다. 지금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바로 문재인을 지지하고 촛불 들었던 대학 교수 얘기입니다. 김중권 씨,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고 진보는 몰락했다. 다 인정한 겁니다. 지금 진보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중에도 문재인 비리가 있으면 전부 지금 아마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영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준만 전북대학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제는 전부 내로남불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진영의 정치가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과익 진영 정치가 사회를 마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마비되시면 안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김민진 경희대 교수는 문파형 정태는 폭력성과 배타성,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훼손시켰다. 그 다음에
최진석 서강대학 교수는 민주화 세력의 자기도취가 나라를 멈추게 했다. 이것만 가져도 이미 문제는 끝났다. 그 얘기를 바로 이 진보 세력의 핵심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세화는 뭐라고 그러냐? 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하고 있다. 또 대통령 아닌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8 진영은 민주 건달이다. 홍세화 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건달들 많죠.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많습니다. 노영민 같은 분 건달이죠. 그 다음에 임종석 같은 분 건달입니다. 왜 건달인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임금님으로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이거 홍세화 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홍세화 씨가 쭉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 변호사는 문재인 그 선거 개표했던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죠. 문정권 뻔뻔함에 역사가 침을 뱉는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다.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권경의 그 민변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선출된 합법적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다. 선출된 합법적 독재자다. 이게 바로 히틀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히틀러도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마카파 문재인 간신들이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느냐. 성추행범 박원순이 정말 성추행의 사실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했다고. 김종민이라는 인간은 이게 바로 법원 개혁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윤석열이 직무정지 또 두 달 직무정지 시킨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고 그 판사를 탄핵하자. 이런 쓰레기가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 노걸 먹고. 그 다음에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 할 인간이죠. 학생들한테 고등학생 충남고등학교 학생들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 고교생들 모아놓고 성적 욕망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춘을 해라. 이런 놈이 여러분 법무부 장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문재인이가 저는 쓸어내서 처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욕을 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욕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을 법무부 장관 갖다 앉혀나간 겁니까? 그 다음에 추미애 울산시장 부정선거 보리 원전 1호기 비리 덮는 이런 것을 했죠. 누구 시켜서? 추미애 시켜서. 그리고 감사원장이 보리 원전 1호기 440곳을 고쳐가지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임종석이가 누굽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인간. 좀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집 지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라고 했더니 문재인을 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원장이 뭐 그런 겁니까? 국가의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감사원장인데 바로 문재인 안 지키고 왜 문재인을 물었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놈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 한 겁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 문재인 비리 덕조에서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을 완전히 쑥반 만든 게 바로 추미애죠. 이런 것도 딱 끌어내서 처단해야 되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3월 1일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영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광화문 집회 조정단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문재인은 하루에 20명씩 살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여정이한테 북한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북한에 지금 핵 잠수함까지 해서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는데 북한에 8차 인민대회인가 거기서 발표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대화하라면 화상통화라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특등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자살하십시오.
내가 자살하라고 했죠. 자살해야 그나마 당신 자손들까지도 잘 버틸 수 있지. 어떻게 김여정이한테 특등머저리, 얼마 전에는 뭐라고 했잖아, 삶은 소대가리, 이런 것만 듣고 살 생각이 납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이 인간이 지금도 김정은이 못 도와줘도 한이 되는 놈이죠. 이게 이런 놈 요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진보 학자들이 앞에 났으니까 보수 학자들도 이제 앞에 나서 이제 총 공격을 시작한 게 눈에 보입니다. 뭐 어제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에 나라 안에서는 제왕 노릇하고 나라 밖에서는 왕따 당한다. 이런 말 못했습니다. 이제 막 나옵니다.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밖을 보지 못한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진로를 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박정훈 컬럼에서 한 얘기입니다. 또 이용식 주필이라고 한국 경제인가요? 대통령은 반역자가 될 수 있다. 반역자다 이렇게는 못하고 반역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문정권의 북한 문란과 매국 행위 자행은 벌거숭이 임금입니다. 앞으로 바로 그 책임은 문재인이 다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 의석의 저주가 민주당 다수 의석의 저주가 바로 민의를 이길 수 없다.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민주당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막 치고 들어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강서천 걸레에 보니까 현직 전직 대통령을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다. 딴 말로 바꿔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과거 현재가 바로 문재인의 과거 현재로 돌아갈 거다. 정신 차리라. 그 경고를 줬습니다. 내가 그래서 문재인 내려와라. 살고 싶으면 이 얘기를 한 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보 언론인이고 진보당 대표를 지낸 그 홍세화 씨가 아주 강력하게 문재인을 쳤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88 진영은 민주 건달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88이라 586 문재인 주에서 얼쩡거리는 놈들은 전부 건달패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아닌 임금이다. 문재인 때문에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다. 문재인 남은 임기 대통령으로 돌아올 가망이 없다. 적폐를 다 없애겠다고 해서 우리는 후련함에 기대를 했는데 자기 앞마당의 무성한 잡초는 건드리지 않는다. 맞죠? 문재인 주위에 있는 조국 비리도 없고 추미애 비리도 없고 다 비리채 비리도 없고 이러기 위해서 바로 검찰개혁한다고 합니다. 권력을 바로 자기 비리 덮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대통령, 이건 끌어내서 처단해야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코로나의 시장이 재난이 그 재정이 약한 시민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당 대표라는 인간 이 고작한 게 대통령 사면하겠다. 얼마나 정치국에 물들어 있는 건지 개탄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렇게 문재인이가 취임사했는데 이게 지금 와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정의는 불의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촛불 정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성공을 기대했는데 최저임금 문제 실패, 조국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이 내걸었던 윤리의 우월성의 토대가 완전히 뒤집혔다. 적어도 수호 세력과는 다를 거라 믿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 이게 바로 홍세화라는 진보 핵심학자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집값을 잡는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거의 파탄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말이 없다. 이번 금년 시정연에서 미안하다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 있다던 부동산 투기에서 다 망쳐놓고 이제 한마디 마지막을 한 게 미안하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윤리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법, 딴 말로 재해를 당하면 그 기업 사장이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런 법이죠. 이것을 바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 책임, 벌은 대통령이 안 지고 전부 기업인들이 감옥에 가라. 이렇게 때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사모는 그런 정책하면 안 됩니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무조건 다 옳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느끼는 거죠. 감정에 빠져 옳고 그름은 진실 허비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성을 마비하고 있다. 이게 대깨문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런 대깨문들 지지만 보고 모든 국민이 문재인을 그렇게 지지하는 줄 알고 문재인이가 지금 뭐라 큰 소리만 치고 거짓말만 하고 앉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기맥힌 얘기입니다. 노사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부인을 곤양유 씨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성숙 씨라고 했다가는 난리가 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게 아니라 퇴행했다. 이 말 한마디로 아마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국 부부의 자녀들 일종의 바로 기회에 사지겠다. 자기들 자식들 위해서 바로 부패 다 해놓고 자기가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문재인 측근들의 잘못을 용인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시인들도 입을 다물고 있고 장사꾼 미디어들도 언론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굉장히 좋은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부부를 괴롭혔는지 의문이다. 바로 모두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문재인이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 또 하나의 권력기구를 내세우는 게 참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이 이제 내가 얘기 안 해도 문재인 내려오지 않으면 나중에 끌려 내려와서 감옥 가든지 자살해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다시 한번 문재인을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요새 바로 3,952명 사제 수도자들이 조국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746명 사제들이 이름을 밝혀서 내가 언론에 공개했더니 요새 난리가 났습니다. 성당에서는 그 신부들 그대로 두지 말고 대소천에 쫓아내라. 뭐 아우성이고 어떤 신부는 나는 거기다 도장 찍은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이 내 도장을 도용했는지 그것까지 좀 밝혀달라. 이제 아마 이용훈 주의 같은 인간, 또 강우일 주의 같은 인간, 그 다음에 광주교구의 김희중 주의 같은 인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을 바로 끌어낼 날이 머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570만 신자들 금년 3월 1일날은 문재인 끌어내고 자유민주주의 혁명하는 날입니다. 같이 힘을 보태주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세력이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제1애국자 전광훈 목사가 나와서 우리 힘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도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